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로 좀 해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이 눈가 밑에 있는 이 얇은 잔주름 같은 경우에도 보톡스를 놓게 되면 오히려 눈이 안 감깁니다. 정말 좀 놀라운 게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뷰티의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의 그 피부 시술 네네. 이것 때문에 오는 뭐 상당한 숫자가 온다고 그러던데 네네, 사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 서울의 많은 피부과에 네, K뷰티 이제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K뷰티라고 했을 때 수술적인 성형외과적인 K뷰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오시면 뭐 코 수술을 한다든지 가슴 수술을 한다든지 얼굴 윤곽 수술들을 성형. 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성형 수술들을 많이 해서 성형외과에 대형 성형외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다시피 최근에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성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같은 경우 이런 스킨 부스터, 레이저 이런 것들을 받으러 오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각 나라별로 또 허가받은 제품들이 다르거든요. 라인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레이저들은 국내 허가들은 다 있고 또 대표적인 울세라 써마지도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아 와서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리쥬란 같은 경우나 뭐 주베룩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시술을 받았을 때 해외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광 겸 비행기 타고 와서 시술을 받아도 각 나라에서 맞는 것보다 비행기값 포함한 시술가를 해야 그 나라에서 맞는 시술가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뭡니까? 외국은? 우리 같은 레이저 네. 기계를 쓰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경제죠. 가격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맞춰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조금 무거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의료수가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고 뭐 다른 과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피부 미용에 뛰어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료 미용을 한다는 N수의 병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뭐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가장 많이 받는 시술 종류가 네. 어떤 걸까 좀 궁금하긴 한데 네. 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대충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가장 많이 하는 건요. 이제 나라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는 아직 울세라가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울세라를 받으려면 중국에서 몰래 카피로 만든 제품을 받거나요. 아니면은 그게 무서우신 분들 한국에 와서 울세라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분들 같은 경우 울세라를 받는 경우도 훨씬 더 많고요.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 스킨 부스터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리쥬란, 주베룩, 울트라콜 그런 같은 이제 스킨 부스터 제품들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나라별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대부분 근데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외국 분들은 하루에 원데이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울세라 계열의 하이프, 써마지 계열의 RF 레이저, 고주파 레이저, 그 다음에 스킨 부스터, 주베룩이나 리쥬란, 뭐 울트라콜, 그다음 실리프팅, 뭐 이런 것들 하루에 다 받고 가시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 무리 없습니까? 얼굴에 이거? 네. 근데 그것도 모든 시술 받을 때는 좀 고통이 따를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그거를 내 얼굴에 다 넣으면은 시술 다 하면 내 얼굴이 엄청나게 이렇게 커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얼굴은 피부부터 뼈까지 5개의 층입니다. 5개 5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층에 짐이 꽉 찼다고 2층에 무슨 일이 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한 층에서도 바닥이 꽉 찼다고 위에 공간이 비지 않는 것처럼, 위에 공간도 꽉 차지 않는 것처럼 각각의 층에서 층별로 또 각 층에서도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층별로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지가 않고요.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또 효과가 더해지는 부분들이 때문에 효과가 더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되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말씀 나누면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스킨 부스터라는 용어를 네. 쓰셨는데 이 스킨 부스터는 그렇다면
뭔가 의약품을 통한 어떤 시술? 네. 이것을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겁니까? 네, 레이저 네. 말고? 네, 맞습니다. 이제 의약품을 우리 몸에 직접 주입을 해서 걔가 분해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 몸에 이로운 일들을 하는 것들을 스킨 부스터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들었던 게 이제 보톡스잖아요. 네네. 이것도 스킨 부스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보톡스는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필러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보톡스는 우리 몸의 과활성화된 근육의 움직임을 막잖아요. 우리 미간 주름이라든지 눈가 주름, 이 턱 라인 주름, 이마 주름들의 근육의 과활성화된 움직임을 막아서 이 주름이 지지 않게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항노화의 한 오래된 재료인데요. 그 부분을 또 스킨 부스터처럼 최근에는 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광 보톡스, 뭐 메조 보톡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피부에 고르게 보톡스를 깔아주면요 피부에서 광채가 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톡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필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HA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을 우리 가교를 시켜놔서 뭉쳐놔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분해되고 풀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을 수분들도 좋게 하고 또 꺼져 있는 부분들도 펴주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필러거든요. 네. 이 필러를 조금 더 가볍고 얇게 만들어서 피부의 얇은 층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 게 이 히알루론산 계열의 스킨 부스터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이 스킨 부스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예를 들어 눈가라든가 그 뭐 팔자라든가 뭐 목이라든가 이런 스킨 부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이 유행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네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부분적 시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됩니까? 네. 흔히 많이 선택되는 게. 네, 사실 뭐 가장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게 팔자이실 거예요. 팔자 부분, 또 이 입 옆에 이렇게 내려가는 마리오넷 라인 주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간 주름, 또 이마 주름 이런 것들을 사실 이마나 미간 주름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의 효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팔자 주름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로 좀 해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이 눈가 밑에 있는 이 얇은 잔주름 같은 경우에도 보톡스를 놓게 되면 오히려 눈이 안 감깁니다. 그래서 그래요? 눈을 뜬 상태로 주무시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그 어느 탤런트가 네. 여성 탤런트가 그 방송에서 하는 말 들었었는데 네. 깜짝깜짝 놀란다고 네네, 자기가 이렇게 눈이 안 감기가지고 네. 눈 뜨고 자가지고 아 그게 그런 네, 부작용. 보톡스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부분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다른 스킨 부스터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한번 좀 구체적으로 네. 어차피 그 어떤 홍보 목적이 아니라 네. 그냥 그 일반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네. 현재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네. 모든 피부과에서 네, 네. 대중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네. 왜 그런 선택을 대중적으로 한다는 건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네, 또 맞습니다. 부작용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게 잘 맞을 수도 있고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좀 풀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되게 광범위한데요. 최근에 근데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의 경향은 얼굴을 벗어나서요. 손등, 무릎, 발, 안 보이는데도 해요? 네, 팔꿈치 이런 데까지 어깨, 데콜테 라인이라고 하는 우리 이 부분 라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목주름 이런 부분들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시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부분 고민이 있어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의사분들은 대부분 다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이제 팔자주름이죠. 예. 이 팔자 같은 경우에는 생기는 원인이 우리 여기 이 중안면이 이렇게 쳐져 내려오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지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를 그냥 먼저 공격적으로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왜 팔자주름에 팔자 필러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얼굴이 되게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느낌의 어색함들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중안면에 필러나 뭐 지방 이식 아니면 뭐 레디어스나 주베룩 볼륨 뭐 스컬트라 같은 이런 콜라겐 부스터들로 이 부분들을 좀 채워 놓고요. 그 다음에 팔자들을 공략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이 꺼짐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H의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필러를 넣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게 좀 잔주름이 많다, 아니면 꺼짐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시술하고 있는 것들은 뭐 주베룩 같은 경우들을 가장 많이 팔자 라인에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베룩은 근데 뭐예요? 뭐라 주베룩은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주베룩, 스컬트라, 엘란세, 울트라콜 이런 거를 보시면은 얘네들은 다 가루거든요. 네. 네, 가루를 우리가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요. 이거를 뭔가 덩어리진 현타액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현타액을 우리 몸에 주입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케미칼로 화학적으로 만든 폴리머라고 하는 플라스틱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플라스틱이 몸에 나쁜 플라스틱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그 플라스틱을 자연스럽게 분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분해하는 과정 중에서 최종 산물이 콜라겐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콜라겐을 부스팅하는 콜라겐 부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콜라겐을 만들어서 뭔가 네. 안에서 채운다. 네. 그런 의약품이다. 네,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물질을 넣어서 그 이물질을 분해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콜라겐들을 만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작용은 없습니까? 이것도 뭐든지 우리 약품에는 다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도 어떤 특정한 체질 혹은 타입의 사람들이 잘 걸리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해도 좋지만 하면 안 되는 뭐 네. 타입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제가 울세라 써마지도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울세라 써마지도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스킨 부스터들, 이제 콜라겐 부스터들이라고 대표되는 스킨 부스터들도 부작용이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 혈관을 막을 경우에는요, 이 부분이 괴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 겉에서부터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무수히 많은 혈관들을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잘못해서 필러든 뭐 주베룩이든 뭐 울트라콜이든 레디어스든 이런 것들이 우리 혈관을 따라서 들어간다면요, 그 부분에 혈관을 막게 되면 그 부분이 괴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잘못해서 눈을 따라서 들어가면요, 실명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해야지 보단요, 숙련된 좀 의사한테 시술을 받는 것들을 조금 더 권장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흔한 부작용, 아까는 무서운 부작용을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조금 더 흔한 부작용을 말씀드리면,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고루 퍼트려야지 가장 콜라겐을 넓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이게 한쪽이 뭉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쪽이 뭉치면 거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덩어리가 지거든요. 그럼 균형이 안 맞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쪽 한쪽만 볼록해진다든지 눈 밑에가 한쪽만 이렇게 볼록하게 된다든지 그런 결절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게 가장 흔한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 방송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레디어스, 네. 그 다음에 인모드, 네. 그다음 뭐 이런 용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요게 다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계열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스킨 부스터? 네,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이제 콜라겐을 만드는 스킨 부스터인데요. 가장 네. 왼쪽에 있는 게 아마 스컬트라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 두 번째가 엘란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울트라콜 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네 번째가 레디어스라고 하는 제품이고, 이 다섯 번째가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리쥬란이라고 하는 거고, 저게 리쥬란이군요. 네, 이게 주베룩 볼륨이라고 하는 이제 제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루로, 리쥬란은 제외하고 다 가루나 보시면 현타기로 됐을 때 약간 하얗거든요. 네, 하얀 제품들은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몸에 넣게 된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미세 네. 플라스틱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분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콜라겐이 막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네네, 분해시키는 과정에서 이물 유가종 반응이라고 하는 우리 인체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거에 최종으로 그걸 과정을 거쳤을 때 나오는 부산물이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 같잖아요. 인체에 주입 가능하도록 허가받은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회사마다 가공의 방법들을 좀 달리해서 내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자체도 한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사용해왔고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얘네가 뭐 문제가 돼서 이게 몸에서 암을 만든다거나
뭔가 남아 있어서 문제를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양한 제품이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스킨 부스터 가운데서는 그냥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이든 그냥 이렇게 인증받은 것들이라면 네네. 그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거에는 특정한 어떤 제품이 더 확실하게 좋은 건가요? 나 이게 궁금하네. 근데 사실 그건 왜냐면 이거 영업 이렇게- 비밀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여기서 그럼 그래서 뭘 선택해야 돼? 이렇게 많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병원마다 사용하고 있는 영업 비밀이긴 한데요. 아, 그래요? 제가 여기 나온 만큼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좀 얼굴이 좀 푸석푸석하고 피부에 좀 건조도가 심한 것 같고 피부가 좀 빨갛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요. 리쥬란이 제일 좋고요. 아. 피부에 좀 잔주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피부의 얇은 부분을 탱탱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울트라콜이나 주베룩이 좋습니다. 네, 주베룩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좀 꺼져 있는데 나는 필러는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한테는 이제 주베룩 볼륨이나 스컬트라 엘란세 같은 부분들이 좋고 레디어스도 당연히 좋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좋고 손등이다. 라고 하면 손등 주름도 최근에 여성분들은 많이 신경 쓰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손등 부분에서는 주베룩 볼륨이나 레디어스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씩 차이들이 있어 네, 가지고 맞습니다. 네. 좀 세밀하게 네. 그 타입에 맞게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해서 네, 하여튼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의논을 좀 하긴 해야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네.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 네. 근데 아까 그 보톡스 우리가 보톡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들 맞아 보신 분들이 많을 네네. 거예요. 뭐 근데 이 보톡스 가지고 물광 피부를 만든다고 얼굴 전면에다 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서. 아,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 미국인가요? 네, 그 여성 얼굴이 의사분, 절반 나눠서. 절반은 보톡스 맞고 네. 절반 안 맞고 했을 때 인상 이렇게 했을 때 근육이 안 움직이는 거 네, 보면서 맞습니다. 안 하는 게 좋다 막 이런 뉘앙스의 신문 기사였던 것 같은데. 아, 네. 이 부작용 같은 거 없습니까? 사실 보톡스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요, 내성입니다. 네. 이제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이 보톡스는 복어에서 추출한 독을 정제를 한 게 이제 보톡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그 보고독을 쓰진 않지만 뭐 다른 독을 쓰지만 그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게 그 부분들의 보고독에서 유래한 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고독을 잘못 먹으면 사지가 마비가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근육을 마비시키는 건데 우리 인체는 굉장히 현명한 게요. 이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그거에 대한 내성을 갖습니다. 아. 약도 내성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보톡스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자주 맞다 보면 효과가 없는, 이 효과가 없으면 잘못하면요, 이 보톡스를 미용적 목적으로 쓰지도 않고 의학적 목적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효과가 없으면 사실 치료의 한 가지 옵션이 빠져버리게 되는 네. 그러한 부작용이 좀 생기실 수는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현명하게 우리가 보톡스 뭐 소위 중독이 아닌 네. 그 현명하게 그 삶의 질을 아니면 또 자존감 회복을 위한 아니면 뭐 그 아름다운 네. 뭐 청춘을 유지하기 위한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적당하게 잘 활용하는 그런 거라면 어떻게 사용 주기를 네네. 정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보톡스는 이것만 어떤 제품은 본인 거를 써야 내성이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술의 간격입니다. 시술의 간격을 최소 6개월 정도 띄워주시면 그 내성이 생기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거든요. 아, 네. 6개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맞는 네, 것보다 맞습니다. 6개월 이상마다 네네. 맞으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원리가 어떤 겁니까? 이게 얼굴에다 이렇게 분포해서 맞으면 네. 아, 근데- 물광 효과가 네네, 난다는 물광 게요? 효과가 난다는 게 어떻게 그럼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면 전체적으로 근육이 좀 마비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정말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그 보톡스로 주름을 필 때는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이 3번과 4번 층의 사이에 이 부분들이 근육이거든요. 네. 여기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피부에 전체적으로 깔아주면은 피부에 물광 효과가 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1번층 이 피부층에다 놓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좋아지냐면 이 피부에도 미세한 근육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갑자기 닭살 돋는다 그러면은 여긴 근육도 없는데 갑자기 털이 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털 기립근이라고 하는 이렉트 필라이 머슬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얼굴에도 모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세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마비시켜주게 되면요, 보톡스가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마비시켜주게 되면은 모공이 작아지는 효과가 나거든요. 모공이 작아지고 이 부분들이 이 미세 순환이 조금씩 느려지게 되면 네. 피부가 물의 배출이 늦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약간 탱탱해 보이고 빵빵해 보이는, 미세순환을 일부러 좀 저류를 시켜서 그 부분들이 빵빵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는 게 보톡스를 이용한 물광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참 세상이 좋아졌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원하시는 부분들의 해결책은 모든 병원에서 다 갖고 꼭 있습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로 이렇게 피부과 가서 네. 이렇게 젊어진다 하면 네. 뭔가 수술을 네, 받아서 거상을 피부를 해서. 네. 거상이라고 하는 네. 그런 거를 많이들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시술로 네. 칼을 안 대면서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선이 됐군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표적인 게 울세라 써마지 이거라면 이게 지금 수십 년 됐다고 했잖아요. 원래 과학의 발전은 엄청나잖아요. 네. 아니 이 수십 년 동안 이거를 뛰어넘는 효과를 가진 제품들이 안 나왔나요? 아무래도 그러한 제품을 가진 게 작년에 나온 제품이 하나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얼굴에 하루에 외국인들 와서 뭐 실넣고 보톡스, 네. 레이저, 울세라, 써마지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딱 건들 수가 없는 층이 딱 한 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근육층이었거든요. 아, 아까 근육층을 보톡스로 마비는 시킬 수가 있는데 강한 걸 약하게 만들 수 있는데 약한 걸 강하게 만들 수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서 뭐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인상 클리닉이라고 하는 표정 근육 재활 치료를 환자와 1대1 PT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모든 병원에서 그렇게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레이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 이 사진을 잠깐 봐주시면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얼굴의 근육은 올리는 근육과 내리는 근육이 있는데요. 네. 나이가 먹을수록 이 내리는 근육들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 대표적인 입 다물기 선수잖아요. 입을 그치.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다물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프레서라고 하는 내림근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얼굴이 이런 식으로 좀 처져 내려오게 됐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서 일부러 엘리베이터, 올리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장비들이 출시가 됐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마 EM페이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요거 조금 어려운 그림이지만 한번 봐주시면은 내가 스스로 근육 수축을 했을 때 근육이 움직이는 정도가 요 정도거든요. 근데 기계를 이용하면 이 위쪽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육의 수축 운동을 기계가 도와줘서 훨씬 더 강하게 할 수가 있는 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시술 전후에 보시면은 훨씬 더 중안면 부분들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부분들을 또 한국형으로 또 만든 제품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다 외국 회사들인 거죠? 이 엔진이라고 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어. 엠페이스는 이제 BTL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사실 이게 기술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들었던 게 아니고요. 기존의 울세라 써마지도 특허 부분 때문에 못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EM페이스라는 거는 특허를 걸 수가 없는 EMS라고 하는 예전부터 써왔던 제품들을 만든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발빠르게 쫓아가서 새로운 이런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울세라 세마지를 만든 회사가 네. 떼돈을 벌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맞습니다. 우리의 이 국내 시장의 분위기 네. 이것이 결국 외국 시장도 피부 시장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만 다른 겁니까? 정말 좀 놀라운 게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뷰티의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울세라를 만든 회사조차도요. 전체적인 매출이 대한민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유행을 하고 정착을 한 시술들이 외국에서 조금씩 넓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게
뷰티 트렌드를 주재하고 있는 게 한국이다. 시술조차도 네, 피부과.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이 뷰티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도 뭔가 막 한국에서 뭔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마케팅 공략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공을 엄청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시장에서 성공해야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공식이 이 확립이 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참 말씀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뭐 김이 죽은 게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소 뭐 하여튼 이런 것도 다음에 네네네. 또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기회 만들어서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워낙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알고 네. 근데 가서 시술을 받든 뭐 하든 가까운 데 가셔서 하든 뭐 원하시는 데 가서 하시든 뭔가 알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정보가 너무 이렇게 편린화돼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좀 네.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답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든 국영수처럼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정답보다는 논술처럼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시술 네. 경험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서 나온 요럴 때는 요런 게 낫고 저런 게 낫고 이렇게 뭔가 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인사이트가 좀 중요하다.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깨알 같은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네. 홍보비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JF 피부과 김상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KBT라는 큰 틀에서 저희가 이 피부와 관련된 시술들을 한번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 볼까 하고 시작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김상엽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